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출근하려고 탁 나오다 보니까요. 일단 저는 약간 북극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눈이 좀 내렸더라고요. 근데 또 서울에 나와보니까 눈은 안 내렸는데 칼바람이 정말 매섭습니다. 물론 이전에 영하 12도 이렇게 떨어졌던 날씨보다는 기온은 덜 떨어졌지만 바람이 좀 많이 분다라는 거, 여의도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부니까 오늘도 옷 단단히 여미시고 출근 준비하실 때 하나라도 더 좀 챙겨서 입으시면 감기 안 걸리실 겁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집에도 환자가 몇 명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올해도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살짝 아쉬운 마음도 들고요. 또 내년을 빨리 그냥 안 좋은 악재들 싹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고 어제 밤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테슬라 또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또 이 부분도 굉장한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잠시 후에 시장 상황 간단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오늘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와 함께합니다. 그간에도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혹은 우리는 좀 기대를 살짝 낮추는 게 좋을까요? 잠시 후에 시장의 변화된 모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캐나다 현지 연결합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열심히 막 치열하게 한다기보다는 여유로운 나의 삶을 위하여 뭔가 이제 아래로는 이제 그 백조가 되는 거죠. 열심히 물갈퀴질을 하면서 꼬박꼬박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듯이 역꼬박으로서 하루하루를 그저 나의 하루가 소중하다라고 느끼면서 보내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 집에서 누워있으면 뭐예요? 또 저녁에 퇴근길 라이브 할 시간에 집에서 있으면 뭐예요? 일하고 방송하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또 돈도 벌고 일석 한 5조 정도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되게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조금 꼬박꼬박 살아볼까? 내 삶은 소중하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욕 시장에 대한 마감 상황을 전달해 드리자면요. 일단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만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의 수익률을 봤을 때도 다우가 S&P 500이나 나스닥 대비해서 좀 선방했다라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밤사이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만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다시금 장중 내내 파란불 켜가면서 초록불 켜가면서 그러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0.11% 상승한 33,241포인트 선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0.4%대 하락, 나스닥 지수는 1.38%대 밀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건 일단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지금 경제 지표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는데 주택 관련해서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간 이후에 계속된 주택 시장의 침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바라는 바이기도 한데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심화가 된다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에 대해서 좋기는 한데 연준이 원하는 방향이긴 한데 생각해보면 안 좋고 이러한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죠. S&P 다우존스 지수에 따르면 지금 발표된 내용이 10월에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전월 대비 0.5%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한 달 사이에 평균적으로 0.5%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10개 주요 도시의 지수와 20개 주요 도시의 지수가 각각 그 10개 주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0.7% 그리고 20개 지역의 도시의 주택가격의 지수는 0.8%꽤 많이 하락을 한 거죠. 특히 20대 도시 모두 전월과 비교했을 때 모두 가격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PC나 CPI 얘기할 때 주택가격 지수가 지금 시장이 체감하고 있는 혹은 실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좀 지표가 덜 꺾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실질적인 지표 같은 경우에도 꺾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PC나 CPI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관련해서도 향후에 조만간 굉장히 또 급격하게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지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위험 선호를 약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0bp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금 3.86까지 올라갔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4.44를 넘어서면서 4.5% 선까지 근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미 알고 계시죠? 심장 꽉 부여 잡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1%나 빠졌습니다. 11%라는 숫자가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제 주가가 이전에 이제 120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도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109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 11.41%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배경이 중국에서 생산 차질 악재가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이제 12월에 생산이 연말에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게 뭐 코로나 확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수요가 줄어들면서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생산 공장을 좀 덜 가동시킨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산량 축소가 올해 연말까지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음력설, 중국은 음력설을 또 길게 지내기도 하고 올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3년 동안 못 갔던 가족 방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길게 쉴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1월 3일에서 19일, 17일간 생산하고 20일부터 31일 동안, 그러니까 춘절, 설날 연휴 동안에는 가동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동안 과연 그렇다면 춘절 동안 쉬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갖는데요. 테슬라가 그 중국의 상하이 공장을 만든 게 얼마 안 됐죠.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못 쉬었어요. 왜냐면 고향을 못 가니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워낙에 이제 생산량이 수요 둔화 때문에 중국에서 가격을 낮춰도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생산 중단하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요. 이 상하이 공장이 얼마나 좀 주요한 곳이냐를 보면요.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전체 테슬라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거점 공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 축소를 한다라는 게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우려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밀려나면서 17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밖에도 맵을 쭉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은 1%대, 마이크로소프트는 0.74%, 구글도 2% 넘게 빠졌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엔비디아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7%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이 밖에도 항공주 쪽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항공주 쪽 중에서 지금 미국에는 굉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 움직이는 혹은 캐나다에서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국적기들이 결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무더기 취소가 발생한 항공사,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추가 결항에 대한 가능성도 열리면서 또 유독 결항률이 높은 항공사여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관련해서 왜 이렇게 결항이 많은 건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좋았던 이슈보다는 사실 안 좋았던 얘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 이 와중에 좀 올랐다라는 것도 좀 이례적입니다. 코로나 완화가 또 그 배경이 됐는데 테슬라의 중국 공장은 계속해서 생산 축소가 나타나면서 안 좋은데 중국 관련된 기업은 좋았다. 뭐 알리바바, 징동닷컴 이런 종목들이 올라서 좀 중국 관련해서는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테슬라는 또 테슬라만의 리스크를 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를 통해서도 방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에 마감했었던 시장 분위기는 사실 테슬라만 굉장히 유독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와중에 또 에너지 섹터는 조금 올랐다라는 점, 또 유가도 계속해서 이제 $80 바짝 다가서면서 $79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통해서는 새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지금 시장의 변화되는 분위기를 함께 감지해 보시죠. 낯선 용어, 복잡한 그래프, 매일 쏟아지는 뉴스, 경제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라서 답이 없어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비슷한 내용들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반복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버블이 온다. 언제 그랬냐? 98년도.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좌우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렇게 좀 여러 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가 이 시간이에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20시간의 경제 수업. 수강생들이 극찬한 미친 강의력.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2023년 봄이 오기 전 경제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12월 31일까지 오건영의 2023 경제전망 특강을 무료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새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과 함께 늘 이제 전반적인 쭉 상황을 하게 되보는데 전반적인 상황도 중요하긴 한데 예. 방금 전에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테슬라가 뭐 $100를 하회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최대 80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테슬라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뭐 이러저러한 이슈로 테슬라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슈, 그쵸. 그리고 수요 둔화 이슈, 그리고 어저께 나온 또 중국에서의 생산 중단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숫자를 까봐야 알 것 같은데 연초에 1월 1일이나 1월 2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4분기 판매 대수가 나오게 돼요. 발표가 되는데 네. 그간 테슬라가 여러 지역에서 가격 인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수요 둔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책을 써왔잖아요. 그 판매 대수 그거로 인한 효과가 얼마가 있는지가 판매 대수에 녹아 들어갈 텐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판매 대수는 4분기 판매 대수는 42만 대로 그 형성이 돼 있거든요. 컨센서스가 컨센서스가 42만 대인데 1월 1일이나 1월 2일에 테슬라가 4분기 판매 대수를 발표하게 될 때 그 수치를 상회하느냐 아니면 그 수치를 하회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느냐 또는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과소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그거가 지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만약에 컨센서스인 42만 대를 맞추거나 상회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그래도 수요 견조하네라는 정도의 분위기로 좀 뭔가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약간의 릴리프 랠리, 안도 랠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 하회하게 될 경우 네. 그 하회폭이 중요한데 하회폭이 뭐 1, 2만 대 정도라면 지금까지의 어떤 주가의 그 하락 정도로 봤을 때 그 네. 하회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시장 주가에 반영된 거로 봐야 되겠지만 그 하회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면은 지금 12월에 40% 정도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쵸. 그 정도는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과장이다.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숫자를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월 초에 발표가 되는 테슬라의 지난달 한 달마다 발표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보통? 아니에요? 분기마다 발표가 되고요. 분기군요. 분기가 끝나는 한 하루 이틀 후에 바로. 발표를 합니다. 4분기의 생산량이 아니고 판매 대수. 생산량도 같이 발표하고요. 생산량, 그리고 판매 대수도 대수? 같이 발표합니다. 알겠습니다. 분기마다 발표가 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마다 발표가 돼서 자동차의 실적은 미리 좀 체크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가 되는 숫자가 부디 예상치를 좀 웃도는 그러한 숫자가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2주 동안 나왔던 주요 지표를 좀 봐야 될 텐데 예.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 주요 지표도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1월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매크로하고 마이크로한 부분을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네. 제일 먼저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11월 PC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PC 물가 전체적으로는 월간 기준으로 0.1%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어 PC는 0.2%가 상승을 했어요. 월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MOM 기준으로 그렇고요. YOY 기준으로는 전체 토탈 PC는 5.5%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어 PC는 4.7%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준이 그 12월에 FOMC를 하면서 아웃룩을 내놨잖아요.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거기에 PC하고 코어 PC가 올해 연말 기준으로 12월 기준으로 얼마가 될지를 자기네들이 전망을 해놨거든요. 네. 그 지표가 5.6%, 토탈 PC가 5.6%, 코어 PC가 4.8%입니다. YOY 기준으로.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 11월에 5.5%가 나왔고 토탈 PC가 5.5% 나왔고 네. 코어 PC가 4.7% 나왔잖아요. 네. 연준이 12월 말로 전망한 이 숫자를 보면은 오히려 11월 숫자가 더 적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11월에 그 MOM으로 0.1%, 0.2% 정도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12월에는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뒤에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12월에 만약에 그 11월에 이어졌던 토탈 PC가 MOM으로 0.1% 오르고 네. 코어 PC가 0.2% 오른다면 토탈 PC는 5.5에서 5.1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코어 PC는 4.7에서 4.3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숫자를 지금 페이스대로 간다면 네.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년에 보면은 그 지금 그 추세로 봤을 때 MOM으로 계속 그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매달 0.2%씩 그 MOM으로 PC가 그리고 코어 PC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내년 연말쯤에는 우리는 어떤 숫자를 보게 될까라고 해서 좀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대충 토탈 PC는 2.4%. 그리고 코어 PC도 공교롭게도 2.4%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MOM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한 0.2%를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한다면 네. 2%대 중반 정도의 PC를 내년 말에는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12월에 연준에서 또 전망을 하기를 23년에 코어 PC하고 토탈 PC를 전망을 했는데 3%대 초중반을 전망을 해놨어요. 보수적으로 했네요.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갖자는 그런 차원에서 전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물가를 지금 떨어뜨릴 만한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목격하는 물가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약간 물가에 대한 우려보다는 아까 앵커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신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경기에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나 실적을 시현하는에 대한 관심 이런 쪽으로 더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그 물가 지표에가 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MOM하고 YOY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서 보통 보는 거는 이제 YOY로 얼마나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YOY로 보면은 케이스실러 20대 주택가격 지수가 올해 한 상반기에 피크를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그 YOY 증가율 자체가 20%를 넘었다가 지금 8.6%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8.6%로 떨어지는데 가장 많이 기여를 하는 것들이 그 도시들이 20대 여기 주택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로 이제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들에서 그 MOM하고 YOY 상승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저기서 좀 그 해고가 많아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고도 많고 하면서 그 2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그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로 보면은 시애틀 같은 경우 그동안 올랐던 집값 상승을 다 반납을 해서 지금 YOY로 4.5%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0.6% 거의 그나마 이제 그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발표된 지표가 10월 달 거거든요. 지금 12월이잖아요. 엄청 기간이 렉이 타임렉이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아마 더 빠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낮추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빠지면은 미국 국민들도 사실 뭐 주식도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잖아요. 그러면은 좀 약간 삶이 팍팍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들은? 이게 뭐가 이제 본질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주택 가격 지표가 빠지면서 실제로 주거비나 이런 부분들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스탠스를 바꿔서 잦아들게 되잖아요. 그러는 것이 지금 연준이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수요 전체를 둔화시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택이 정말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여러 시그널들이 보이고는 있는데 이러한 시그널들 그러니까 이제 배드 뉴스가 굿 뉴스인 시기이기도 하니까 연준에서도 뭔가 조금은 완화된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YOY로 보시면 지금 10월 기준으로 YOY 그래도 8.6%가 올라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별로 두 자릿수로 올라 있는 도시들도 있고요. 이게 증가율이 하락한다는 것이 집값이 뭐 애초에 그 가격보다 빠진다기보다도 뭐 물론 가격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YOY로 이게 뭐 마이너스권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예전에 이제 저희가 2008년 서브프라임에서도 목격했듯이 그런 지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정말 금방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적 시즌이 다음 달이면 곧 다가오는데 지금 주요 기업들 중에서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관련해서 보면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시장의 예상치도 좀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 예상되고 있는 뭐 애플, 테슬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S&P 500의 주요 기업들 한 15개를 뽑아보면 대체로 주요 섹터의 주요 종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블룸버그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에 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EPS하고 매출, 그러니까 바텀라인하고 탑라인의 숫자를 가져왔는데 YOY 숫자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YOY 숫자를 좀 관찰을 해보면은 대체로 EPS 같은 경우 그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빅테크에서는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분기 실적이 EPS가 마이너스 6% YOY로 하락할 걸로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7%, 알파벳 마이너스 18%, 아마존 마이너스 39%. 요렇게 이제 상위 빅테크에 포진돼 있는 그 기업들의 EPS 증가율은 가미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 숫자에 맞게 딱 연초 이후에 주가 등락률도 순위가 같네요. 지금 보면 아마존이 가장 크게 하락했고 예. 그 뒤로 이제 알파벳, 그 뒤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순으로 주가가 예. 하락했으니까요.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신데 매출 단 보시면은 네. 그렇게 뭐 많이 하락은 하진 않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빅테크는 대체로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강달러 영향도 충분히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강달러 또는 고금리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누그러지는 시점에서 이 탑라인이나 바텀라인도 좀 매크로 환경 개선에 따라서 상향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하락한 하락한다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오는 거하고 이 컨센서스하고의 비교가 중요하고 그쵸.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무섭다라기보다도 실제로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의 질을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내놓는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 1년 가이던스 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의 코멘트를 통한 업황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굉장히 선전한 섹터, 그쵸. 선전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컨센은 굉장히 좀 좋게 돼 있는데 빨갛게 딱 보이네요. 예, 이를테면 15개 종목 중에서 2개 종목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2자릿수 이상 나오는 거 네.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 엑슨모빌, 네. 테슬라, 테슬라도 예, 들어갔고요. 쉐브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이러저러한 이슈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고통과 불편을 주고는 있지만 네. 4분기의 실적 자체가 EPS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그리고 매출은 44% 이렇게 느는 거로 돼 있고 주가는 연초 이후 오늘 빠졌으니까 더 빠져 있을 것 같은데 65% 빠지면서 PER은 22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나오는 판매 대수와 더불어서 실제로 그 1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테슬라의 4분기 실적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네. 실제로 이 EPS와 매출의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을 발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참고해 보고 분명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요 둔화나 생산 차질 그리고 생산 둔화에 대해서 분명히 코멘트가 있을 텐데 네. 그 코멘트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거 대비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폭이 조금 준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렇죠. 서프라이가 되는 거기에 거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예. 예상치 뭐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예. 하면은 뭐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좋다라는 그런 예, 그렇죠. 거잖아요. 항상 이제 시장의 눈높이와 실제 기업이 시연하는 실적을 항상 보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 1, 2, 3분기 이렇게 올해 보시면은 실적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경우가 한 70% 내외 정도 됐었거든요. 미국은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미국은 그래서 이제 오르는 실적을 상회하는 종목, 뭐 실적을 하회하는 종목 이렇게 믹스가 네. 되는데 그 숫자를 보면 한 70% 내외 정도 상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안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실적 전망도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컨센이 좀 일부에서 형성돼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전체적인 S&P 500에 해당하는 이익 전망 같은 경우에도 예. 뭐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EPS 추이를 보면은 고점이 한 240 근처에 가 있다가 지금 230 근처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한 70% 내외라고 했잖아요. 올해 보면은 실적이 안 좋았던 빅테크 대비해서 실적이 좋았던 방어주 네. 또 그 헬스케어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필수소비재 이런 섹터들이 또 방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안 좋은 섹터들도 많았지만 좋은 섹터들이 방어를 해주면서 전체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아주 안 좋게 보는 시각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업별로 격렬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서프라이즈가 위로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 전체 그 S&P 500의 향후 EPS 추정치도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요인들이 고금리 고불가 강달러로 인해서 나타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은 매크로 환경 개선에 의한 EPS도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주 사이에 과연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좀 변화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변화가 뭐 크게는 없었는데 네. 주가가 일단 빠졌잖아요. 그쵸. 한 달 새 S&P 500 기준으로 5% 내에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PER도 17배 초반까지 갔다가 지금 16배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17.5배 내외가 평균적인 그 S&P 500 PER 배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마음 놓고 주식 지수에 베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냐라고 할 때는 조금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혹시나 또 어떤 변수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15배 초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체크하시면서 기업별로 접근하시는 것도 좀 유용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매크로 이슈나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실적 둔화 우려로 주가 밸류가 굉장히 싸져 있잖아요. 그런 조금 기업 본원적인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주가가 싸져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했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하면은 어떤 턴어라운드 개념으로 지금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는 선별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잠시 후 이제 2주 뒤에 나와 주실 때는 이제 실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시즌이 다가오는데 맞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또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의 변화 확인해 봤고요. 이 시각 채슬리 투자자문 최혜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여의도 라이프. 속이 답답할 때 저는 늘 부채표 가스화를 찾습니다. 묵은 체증까지 한 번에 싹!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직장인들을 위해 125년 역사 동화약품이 자부심으로 만듭니다. 한국인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부채표 가스활. 내 속의 활기가 필요할 땐 부채표 가스활로 속 시원한 하루 보내보시죠. 직장인 여러분, 우리 업계 한번 확 펴시죠. 부채표 가스활은 편의점 온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이재훈입니다. 요즘 가전제품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참 좋아졌죠? 이제 우리가 에너지 효율 등급을 올릴 차례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생활 습관으로 겨울철 실내 온도를 낮추고 실내에서도 따뜻한 옷으로 체감 온도 올리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도 뽑고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역시나 오늘도 다우가 좀 강했습니다. 네, 다우가 강했다기보다는 나스닥이나 S&P가 많이 흘러내렸다는 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아, 그래요? 좋은 거 보면 안 돼요? 금리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네, 3.8% 가까이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요. 결국은 리세션의 우려가 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안타까운 오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리나 달러, 유가 이런 것만 간단히 먼저 보면 10년물 금리는 3.85%까지 오늘 장중에 진입했고요. 유가는 오늘 소폭 반등했습니다. 특히 유가는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 가격을 제한한다는 얘기, 수입 가격 제한 조치를 매기는 국가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한다는 조치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얘기하면서 많이 올라갈 거로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일단 강보합 정도의 마감이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 전반적인 흐름 중에서 테슬라, 뭐 애플 이런 종목들이 최저가까지 계속 밀려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뭐 금리의 상승이 결국은 기술주 섹터의 전체적인 부담, 특히 성장주에 대한 부담, PR이 높은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우 주식 30개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오늘은 애플, 하락폭을 키운 것은 역시 애플이 되겠고요. 네. 애플도 오늘 안타깝지만 52주 최저가까지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요, 소위 필립 모리스를 같은 이제 담배 회사 그리고 에너지 회사들, 뭐 다우의 30단 떨어졌으면 엑소모빌 이런 것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소위 산업재나 소재주 중에서 또 강한 것들이 꽤 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서 오늘 뭐 1% 내외 소폭의 상승이었지만 52주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가까지 가면서요. 여전히 오늘 주식시장은 극과 극의 움직임을 여실히 보여주었고요. 이런 것들이 올해 내내 흐름이 연말에 좀 변하지도 않고 연말까지도 비슷한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편 지난 주말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 특히 미국, 우리나라도 주었지만 미국도 북극발 한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왜 이렇게 춥냐 보면 이제 드디어 북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북극발 한파 얘기 나오면서 결국은 수많은 항공 편이 일단은 취소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 주말에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10,000편 이상의 비행기가 취소됐다는 얘기를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그러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앞으로 추가적인 소위 운항 취소가 불가피하다 얘기를 하면서 무려 6%가 넘게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 사우스웨스트 항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항공사가 오늘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항공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 봐야 되는데 제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음은 어떤 종목 볼까요? 테슬라죠. 테슬라가 이제 7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지난 크리스마스 전후에서요. 상해에서 어떤 연말까지 한정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생산을 일단 중지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좀 악재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일부에서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없이 오늘 테슬라가 11%가 하락을 하면서요. 이러다 보면 어제 제가 올해 들어서 하락률 6이라고 했는데 하락률 탑5에서 뭐 탑3 안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역시 일론 머스크가 올해 들어서 우리가 23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펼치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트위터가 가장 직격탄을 날렸고요. 또 하나는 역시 전기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었고 테슬라 예외가 아니었던 리세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다는 마찬가지 자동차도 할부 살 때 이자가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여전히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뭐 예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가장 사랑을 받는 주식이 테슬라가 되겠고요. 한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면 2022년에요.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거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위잖아요. 미국은 이제 스파이라든가 QQQ 이런 지수에 대한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S&P 500 늘 계속 가장 많은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QQQ 이걸 각각 올해 들어서 50%와 20%씩 더 늘어났는데요. 테슬라도 무려 424%나 올해 늘어납니다. 수치로 보면은요. 워낙 가격이 저렴해져서 주식 분할 통해서 부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샀고 4위에 애플, 5위에 AMD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예외 없이 주가가 좀 많이 빨아쳤기 때문에 좀 미국 주식에 좀 상대적 어려움,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상쇄될 수 있지만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달러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 주시장에 올 한 해 극명한 어려움이었고요. 그 안에서 핵심적인 것은 역시 테슬라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10월 이후요 20명의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단 2명만 목표 주가를 상회했고요. 18명은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소위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그 항상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도 뭐 계속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하면 대표적인 저희 테슬라를 좋아하고 특히 일론 머스크에 대해 칭찬을 일색이던 사람이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초질간 좋아하던 사람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고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캐시우드가 되겠죠. 루 벤처의 짐 머스터 이런 분이 뭐 대표적을 일론 머스크를 칭송하던 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댄 아이브스가 한 2달 전부터 즉 이제 10월 17일이었나요? 공식적으로 이제 인수가 된 날 전후에서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2번에 걸쳐서 목표 주가를 내렸는데 크리스마스 직전, 이브 직전에 10월 23일 날도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네. 250달러에서 175달러로 내려놨고요. 물론 트위터 뭐 당연하게 그 외에도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 내연차 대비 지나치게 상승한 자동차 가격을 얘기합니다. 쉽게 해서 미국에서 뭐 워낙 인플레이션 때문에 값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제 퓨얼이나 디젤 이런 기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46,000에서 38,000달러 정도가 평균 판매 가격인데 전기차가 지금 65,000달러를 넘어섰으니 워낙 가격이 18,200달러까지 넘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도 이거 너무 당혹스럽다,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 뭐 수차례 했거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웨드부시가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태풍이면 뭐 1단계, 2단계, 5단계 이런 게 있을 텐데 5등급 태풍이라는 겁니다. 최악의 태풍 상황인데 여기에 맞설 제대로 된 리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 지금 자동차에서 자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일론 머스크에서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내년 초 앞서서도 이제 우리 최유로 성우님과 이야기했지만 얼마나 많이 4분기에 생산을 했고 판매를 했는지 관련한 지표가 나오면 또 그 부분에 따라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도 좀 정해질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내년도 증시 뭐 어느 정도 지수대 예측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2023년 증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 보면 도이치방크나 오펜하이머 4,500, 4,400 제시하는 것도 있고요. CRA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독립 리서치 기관인데 그 중에서 한 4,650까지 더 높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게 보는 것은 이제 BNP 파리바 같은 경우에서 3,400 뭐 그 정도까지 그럴 정도로 상당히 위아래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 한 3,900에서 4,100 정도 사이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올해 지금 내년 연말까지 보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그 평균의 가격으로 보면 지금보다 5에서 7% 정도 4,000 언저리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수치 자체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너무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주시장에 대해서.
너무 크게 해서 뭐 지금 뭐 몇 배가 나고 이런 것들 이러다 보면 종목을 뭐 엄청 5배, 10배 이런 것짜리를 기대하는 시점은 아니고 특히 많은 이제 스트레티스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올해 많이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리고 뱅크 아메리카 정도가 가장 시장에 정확하게 맞췄다는 부분들은요. 그분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은 얘기하는 거가 시장은 내년에도 쉽지 않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특히 1분기 내지 상반기에 1분기에 결국은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3월 말 정도를 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우도 있고 S&P 500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고 섹터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주시장. 그렇지만 약간은 조금 보수적으로면서 조금 가치 지향적이고 배당 지향적이고 방어 지향적 이런 쪽으로 하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틀려서 오히려 올라가면 좋잖아요. 네. 보수를 생각하다 주가가 급등하면 좋죠. 너무 크게 올라갈까 하다 실망하는 것보다는 늘 주식 앞에서 겸손하고 좀 보수를 보다가 올라가면 좋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이제 월가에서 주목하는 그렇다면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사실 내년에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종목을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내년도의 이슈라든가 테마를 위주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섹터별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지만 다만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나스닥, S&P 500 이렇게 세 가지를 지수별로 구분할 텐데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CNBC에서 분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목표 주가까지의 계율입니다.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의 계율이 되겠고요. 애널리스트가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30%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투자 의견이 좀 많은 것들 그리고 한두 개의 의견이 있으면 안 되고요. 최소한 10개에서 15개의 의견이 있는데 그중에서 매수 의견이 많고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의 계율이 높은 것 이런 정도로 해서 나스닥 그리고 S&P 500 다우를 선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애널리스트 의견을 어떻게 믿냐 그러면 대화가 잘 안 됩니다. 미국 주식은 어찌됐건 애널리스트 의견에 기반한 펀더멘탈을 중시한 투자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제가 이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엑셀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게 내가 해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받으신 다음에 그 외에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야후 파이낸스 뭐 등등을 통해서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실시간으로요. 네. 그런 거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종목을 공부하시거나 내년도 종목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스닥입니다. 15명 이상의 애널리스트 매수 의견을 갖고 있고 똑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확인되지만 CNBC에서 정리한 거 되겠고요. 보는 방법은 지금 첫 번째 화면 보여주면 테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섹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까지 평균까지의 괴리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전체 중에서 매수 의견이 얼마나 정도 나온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목표 주가까지 뭐 괴리율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종목들이 애널리스트 전체적인 매수 의견도 많고 목표까지 많지만 주가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디나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고요. 흥미로운 주식 중에는 선런 같은 것이 올해 많이 좀 회복했던 주식인데 네. 태양광 회사입니다. 선런이 들어가고요. 에어비앤비가 들어가고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도 올해 엄청 많이 떨어진 주식이거든요. 역시 50% 떨어진 주식인데요. 그리고 AMD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테이크2라는 이제 게임 회사가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애플이는 거 들어가고 올해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을 시도했던 것들이 SG 같은 것들이 애널리스트 의견은 상당히 좋게 나오겠다라는 정도까지 해서 나스닥 15종목 속에 들었고요. 다운이 이제 30개 주식 중에서 10개만 이제 뽑아놨습니다. 종목이 이제 풀이 크지 않기 때문에 풀은 자체가 좀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세일즈포스, 디즈니는 뭐 올해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비자가 들어갔고요. 버라이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항상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 주가의 수익보다는 배당 수익률을 상당히 높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라이즌은 뭐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 꽤 있습니다. 어떤 버라이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전히 늘 사랑받는 주식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렇게 해서 다우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S&P 500 주식 중에서 한 10개 소개해드리겠는데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CNBC에서 했고요. 매수 의견이 많고 목표 주가까지의 계류율이 50% 이상인 주식들만 뽑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워낙 다 떨어진 것들이 되거든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해갖고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건 좀 반등을 했지만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던 것이 되겠고요. 여전히 여기에 뭐 테슬라 같은 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거 워낙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세일즈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괴리율이 많이 높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올라갈 타임에 이미 주식을 손해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의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해서 이 세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이렇게 분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보시는 방법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운받느냐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야미잘 미주미 야미잘 카페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가 그 엑셀 파일을 다 공유해 놨습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고 또 보시면 그거를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궁금하시다는 분이 많으셨는데 저희 또 회원님 한 분이 그거를 최근 들어서 시리즈로 다 방법을 소개해 주신 거를 글을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 글을 찾아가서 천천히 해보시고 뭐 유튜브 이런 게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쉽게요. 그 엑셀을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만 하실 수 있고 곱하기 뭐 합계 정도 낼 수 있는 정도만 아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의외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폰트 분석까지는 안 가더라도 데이터를 찾아보고 종목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야미잘 카페에서 관련된 자료 데이터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준비해 주신 사진을 보니까 지금 2023년에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4,000에서 뭐 4,500 이 사이라고 그냥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거를 이제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네. 그래도 아까는 그 수치를 해놓고 이건 글로 해갖고 그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화면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 전체적인 앞서 이제 내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년에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은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건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저는 딱 한 네 개 정도로 분류로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 바닥 의견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힘든 기간이나 폭보다는 남은 기간은 희망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적립식 투자하는 거를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꾸준하게 적립식, 영어로 하면 DCA라고 그러거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가는 사람. 앞서 미국 사람들의 개인 투자가 수면수가 많은 거가 S&P 500과 그 QQQ잖아요. 나스닥 100이잖아요.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제 월급 받을 때마다 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늘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가 정말 생명줄이라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재 입장 제가 네 가지로 딱 분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이 방송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다나 아니면 여기 3프로 보시는 분들 모든 아마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에 시작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미국 주식에 관심 있고 유튜브나 아니면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보시는 분들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걸로 전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더 사실 때가 아니라고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려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실 거는 VTV를 하셔야 돼요. 가치주 ETF. 그러니까 가치도 자꾸 종목 선택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성장주를 냅두시고 가치주를 돈이 생길 때마다 가치주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전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치주 ETF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VTV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주식 아직 시작 안 했고 이제 아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수를 사셔야 됩니다. 지수. 종목을 자꾸 처음부터 하지 마. 네, 지수. 지수의 대표적인 건 스파인데요. 스파이는 뭐 $400 하기 때문에
$40-50로 그냥 효과를 내는 것이 SPLG입니다. SPLG는 SPY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P를 한 번에 사는 것 때문에 SPLG가 되겠고요. 다소 어떤 분들은 나 그것도 싫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는 분들은 그건 장우석 부장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건데 페이서라는 곳에서 하는 수출 지향형 ETF가 있습니다. 수출. 미국의 수출 주다는 거. 여기서 달러가 좀 약해질 때 강해진 것들이거든요. 엑스포트에 L이 들어갑니다. PEXL이 만약 공격적인 분들. 왜냐하면 이게 올해 엄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PEXL 같은 것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도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쉬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계속 쉬고 시장이 조금 안정될 때 하셔도 늦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4가지 분리를 해드렸는데요. 인지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딱 맞는 걸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월가의 시각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올해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완전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끝난다라는 건데요. 내일은 그리고 또 목요일이기도 하니까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저희가 방송 꾸려가면서 조금 더 풍성한 그런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각 6시 30분에 어김없이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